우박사 TV. 안녕하세요. 자, 이제 권리 분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업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권리 분석이라는 거를 가장 간단히 이제 좀 정의를 해보자 그러면 법이 정한 대로 이제 뭐 민사집행법이라든지 물권저당권이라든지 물권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뭐 국세기본법, 그러니까 경매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법들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에서 정한 대로 이제 해석하는 게 권리 분석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우리 책자의 23페이지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데 모든 경매 사건은 100% 법이 정한 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자 이제 경매를 가동시키는 근본법은 뭐다? 뭐 민사 집행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맞으세요. 모든 경매는 그 경매가 뭐 임의 경매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일단 기본적으로 민사 집행법을 기준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제 부수되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만약에 그 공장이 나면 이제 근로기준법도, 왜냐하면 그 근로자들한테 배당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다음에 이제 세금 문제가 걸려 있으면 이제 뭐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물려 들어간 거에 대한 이제 그 가르마를 타는 게 이제 권리 분석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 얘기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가라는 게 낙찰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환가가 되고 그 다음에 배당이 되는 게 100% 법이 정한 대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라 할지라도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미리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게 맞으시겠지만 꾸준히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두세 차례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사이로 굉장히 친숙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관련 법을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법 전체를 아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 법이 주장하는, 그 다음에 경매를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들은 거기 이제 25페이지 책자에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 부분은 다른 권리 분석 책에서는 아마 선생님들이 보지 못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판가름을 지어놨는데요. 거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매하는데 적용이 되는 임차인에 관한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지만 사실 부동산은 그렇게 주택하고 상가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입장으로 이제 2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종류, 뭐 지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종류를 보면 지목은 뭐 28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 외울 수 있냐면 옛날에 외웠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렇지만 이제 26페이지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뭐가 있냐면 주거용 부동산이 있다 그 얘기죠. 주거용 부동산이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뭐가 있다? 이제 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고, 근생주택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그건 이제 다중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할 거는 이제 아파트, 다세대, 연립, 그 다음에 뭐 이제 다중주택.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린 이제 뭐 오피스 같은 이제 빌딩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그 다음에 전문 상가, 서울 2호선 강변역에 가면 우뚝 솟아 있는 강변 테크노마트라든지 신도림역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제 전문 상가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린 상가가 있습니다.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 이제 주택이 하나 있는데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주택이라고 한다면 지하 1층은 뭐 PC방, 1층은 뭐 편의점, 2층, 3층은 주택. 이렇게 이제 근생주택, 그러니까 주택하고 상가하고 혼재되어 이제 그런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공업용 부동산,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고 건물 같은 것들, 그건 공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농업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낙찰 받을 때 꼭 필요한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뭐가 꼭 필요한 부동산이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농업용 부동산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이라는 거를 뭐 할 때 소유권 이전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제 지목으로 보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농업용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의미의 이제 부동산은 아닌데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되는 부동산인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하지만 기타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박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경매 목적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또 있으세요. 어업권이라든지 광업권. 어업권은 뭐냐면 남해 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두리 양식장에서 그 가두리 양식을 하는데 아무나 거기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업권이 없으면 그다음에 지정된 그 어종이 아니면 그 물고기를 가둬서 키울 수 있는 권한이 없으세요. 그다음에 광업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삼척에 있는 어떤 산이 하나 경매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그 지하에는 그 산 지하에 석탄이 매장돼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산은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그 산 아래 지하에 묻혀 있는 석탄을 캔에서 팔 권한은 따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이제 광업권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산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밑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이라든지 세멘트를 이렇게 캔에서 팔 수 있는 권한을 광업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한은 뭐하고 다르게 이 산하고 다르게 분리되어서 경매 목적물이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준부동산, 또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죠.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 농업용 부동산, 그 다음에 준부동산까지가 뭐가 된다? 경매 목적물이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경매 목적물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공업용 부동산이나 임업용 부동산은 사실 권리 분석을 공부할 필요가 없으세요. 등기부 등본상에 최선순위로 저당권 이전에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능 게 있지 않는 물건은 그냥 저당권 이하 모든 권리들 다 말소돼 버리니까 공부를 안 해도 되지만 그 1번하고 2번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들이 있으니까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이 권리 분석의 그 공부 방향이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부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이제 미리 알아두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편안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경매 목적물이 되는 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까지 합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뭘 타겟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 가름화를 좀 타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